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4억 예금 몽땅 날렸다. 대통령실 긴급발령 70조 터져. 기어이 은행 예금을 몽땅 날리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PF 부실이 확산이 된다면 뱅크런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PF 긴급발령을 내렸지만 70조가 터진 상황입니다. 태영건설은 11일까지 SBS 매각 등 강력한 자구책이 없을 경우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집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숨가쁜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4억 예금 몽땅 날렸다. 대통령실 긴급발령 70조 터져. 지금 예금해가지고 4억을 몽땅 날린 다음에 괴로워하고 있는 적금 예금을 들어서 고객이 괴로워하고 있네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보시면 4억 5천 예금 몽땅 날리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자, MG 새마을금고에 4억 5천만 원 넣어뒀는데 직원이 사기쳤는데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기쳤으니까. 근데 다 날려요. 무슨 일이냐? 자, 먼저 직원이 4억 5천 사기. 새마을 직원이 예금 10년간 빼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새마을금고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금을 했으면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도중에 확인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직원이 숨지고 예금이 사라진 걸 알았어요. 자기 돈이 다 몽땅. 대출 서류에 다른 글씨체 발견되고 또 질권 설정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측하고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해요. 자, 새마을금고 측에 전산망 질권 처리가 이미 완료돼서 문제없다. 질권 설정이 없는데 뭔 전산망에 질권 처리됐다고 문제가 없대요. 재판부는 뭐라고 말하냐? 왜 예금을 확인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고객이 장애 사유도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오랫동안 그냥 묻어놓고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예금한 사람에게 있다. 예금의 10%인 5천원만 원만 보상 판결하겠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아니 본인은 확인 안 하고 점검 안 했다는 죄로 10%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다 날리는 거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또 항고를 하겠죠. 여기 보시면 자, 해결 방안. 금융권, 장기 예적금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적금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 또 터집니다. 사기 위험성이 적은 1금융권에 분산 예치하는 게 최고고요. 만약에 이 금융권에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면 여기에 또 몰빵하지 말고 5천만 원씩 나눠 가지고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대통령실 PF 긴급발령 무려 70조가 터져버렸어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아니 이번 달 내내 PF 문제가 시끌시끌할 겁니다. 태영이 살아나도 문제고요. 태영이 망가져도 문제예요. 보시면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최대 70조입니다. 사업성 높이고 부실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 또 정부가 세금을 받고 하는 건데 지금 세금이 많지가 않아요. 돈도 잘 안 거치고 있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니들 먹여 살릴 돈 없다. 자, 여기 보시면 대통령실 지원 없다. 먼저 자구 부실. 자구책을 확실하게 해야지. 자구책이 부실한 경우에는 지원이 없다. PF 위기 건설사 자구 노력 전제돼야 지원을 하겠다. 아마 지금 태영건설부터 스타트를 끊는데 너무 지금 태영건설이 말도 안 되는 자구책을 내놨잖아요. 자구 노력 게을리하면 워크아웃 무산된다. 한마디로 법정관리 부도의 순으로 밟겠죠.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지원 판단한다. 자, 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 정말 살벌한 말이죠. 이번에는 부실업장을 정리하겠다. 자, 사업장 재고와 체계적인 부실사업 정리 시급. 태영 60개 PF 경공매. 이제 태영과 관련된 60개사 PF 이거 경매 공매 분양 보증 이행 처리로 넘겨버릴 생각이에요. 지금 상당히 살벌하죠.
태형건설 부도 시에 중소기업, 중견건설도 도산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중견업 건설들이 같이 연쇄 부도가 나거든요. 그걸 미끼로, 그걸 무기로 나 부도 나면 너희들도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성 그동안에 살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중소, 중견건설 부도 난다 하더라도 니들 부도 시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건사년 분석. 건사년은 대통령실 지원을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PF 대출 부실 가능 규모 무려 70조 원 이상이라고 좀 나와 있죠. 부동산 대출 잔액이 무려 130조 원인데 이 부실 잔액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 PF 만기 연장 비율 브릿지로는 70%, 본 PF는 50%,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에 이 안건을 내세웠어요. 자, 이곳에 집을 사라, 주택수에 제외하겠다. 이제 공급 물량이 많고 빈집이 늘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요.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주로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의 외곽 쪽은 인구도 감소하죠. 바로 이곳에 집을 사면 수도권 알짜 지역에 집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 바로 그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외곽에 또 하나의 집을 잡을 때 2주택이잖아요. 1주택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3주택일 경우는 2주택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다주택 기준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정책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정책이 지금 지방을 살리기 일환, 지방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이라도 살리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인구도 늘지 않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세수 확보, 세금이 지금 너무 안 거치는 거야. 왜? 빈집도 많고 지방에 이 거래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법안이 나오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확보되겠죠. 주택수 제외. 자, 지방이라든가 수도권도 외곽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안이 나온 거지. 자, 2주택 취득세,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주겠다.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1주택처럼 간주한다. 자, 2주택 재산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적용한다.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1주택으로 처리하겠다. 종부세든 재산세든. 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9억 이하, 왜 그걸 또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9억 이하일 경우에만 재산세를 혜택을 주겠다. 이번에 양도세 보세요. 자, 기존 주택 매도 후에 1주택. 만약 내가 수도권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시골에 집을 잡았어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그랬으면 지방급 팔아도 비과세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가지고 있는 수도권 걸 팔아야 비과세입니다. 그거는 양도세 면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수한 걸 매도를 해야 1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나중에 산 걸 팔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죠. 대통령실, 태형건설 자구 노력 없으면 법정관리 조치를 취하겠다. 아예 지금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다 그래요.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태형건설 자구 노력 없으면 지원 없다고 아예 그냥 헤드라인으로 나오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상황이죠. PF 규모 9조 원, 우발채무 2조 5천억, 브릿지 보증 무려 1조 2천억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자, PF 사업을 과신하다가 시장이 나빠지자 급격하게 악화돼가지고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예요. 워크아웃을 신청하겠다는 건 이걸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러려면 본인들의 자구안을 만들어 놔야죠. 자, 자구안의 대실망. 이 자구안의 키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SBS 지분을 파느냐 안 파느냐. 또 하나는 오너가 자기 돈 사재 출연을 얼마나 하느냐. 1원도 사재 출연을 안 하고 이걸 살리겠다. 도둑심보 아닙니까? 채권단 설명이 4가지 자구안, 그냥 군소 자구안은 제출을 했어요.
채권단 워크아웃 동의할지 의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채권단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이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담당 기관에서 이거 오케이 할 리도 없고 국민 정서도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법정관리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자구안, 채권단 75% 이게 올라갔잖아요. 75%로. 이렇게 동의를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자구안을 내세웠으니 이 숫자가 동의하겠습니까? 금융당국, 채권단, 국민 설득조차 어려울 상황이에요. 11일 날, 며칠 안 남았죠? 불과 3일 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완전히 결정될 사항. 그 전에 확실한 건을 내세워야 돼요. 자, 이제 대형건설 PF 위기 끝이 안 보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몰랐어요. 그나마 이제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줘야 하는데 만약 못 버티거나 지금처럼 부도가 계속 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5대 은행 PF 대출 무려 3배나 급증했어요. 이건 PF 대출은요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하고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금융권이요. 3배 급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실 위험이 크고, 두 번째, 브릿지론이 무려 30조 원이에요. 원래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허락을 해주면 안 돼요. 자기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 사고, 그 다음에 분양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지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은행은 대출 많이 받으니까, 고금리 이자를 받으니까 땡 잡는 거고, 건설사는 돈 한 푼 없이 남의 돈으로 떼돈 버니까 좋은 것이고, 그러니 분양가만 드립다 올라가죠. 분양가만.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런 곳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아예 문 닫게 해버려야 하고요. 돈도 없으면서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사들은 역시 문 닫게 해버려야 돼요. 보시면 절반이 상환 불가야. 브릿지론 부도 위험. 어떻게 절반이 상환 불가인데 브릿지론을 이렇게 은행에서 해주냐 이거예요. 그 이자 따먹으려고 그런 거죠. 설마 또 레고랜드 사태가 또 터지겠어 이렇게 안이한 생각. 태형 다음은 여기다. 자, 롯데냐 코룽이냐 GS냐 바로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4년 만기 이제 곧 돌아옵니다. 1, 2월부터 3월까지 쭉 줄줄이 사탕으로 열려 있어요. 약 11조 원 빚을 못 갚아서 이제 위기가 나는 곳들이 많겠죠. 뭐 11조 원이 뭡니까? 당장 몇 천억이 없어가지고 부도나는 경우도 허다해요. 회사채 83조 상환 대기. 계열사 동원해도 쉽지가 않아. 회사채도 빚이 많아요. 그 회사채 써가지고 그걸 담보로. 그러니 계열사에서 이걸 잘못 지원했다가는 그 본체, 그 그룹이 망하게 생겼어요. 정부 지원도 강경합니다. 예전 같으면 계속 대출을 해줬을 텐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에요. PF, 질서 있는 정리, 질서 있게 그냥 매각을 하든 뭐 하든 안 될 곳은 안 된다. 자, 부동산 상승론과 하락론에 서로 다른 시각을 한번 볼까요? 자, 참 재밌는 게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집값이 무릎 정도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왜? 2021년 꼭대기까지 찍고 쭉 내려왔다가 발바닥까지 갔다가 약간 지금 올라왔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릎이다. 무슨 말하고 있느냐? 지금 집값은 어깨 수준이다. 어깨. 21년에 떨어진 건 맞지만 그게 17, 18년 다 한번 과거 시세를 봐라. 발바닥이었다. 그게 여기까지 머리까지 가가지고 금액상으로 이제 어깨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무릎이라고 할 수 있느냐? 각자 설득력이 있기는 하네요. 자, 어떤 시각을 유지하느냐? 1월달, 2월달 판세를 보면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부동산 PF 개발 사업과 자, P2B 대출 연관성.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건축 허가 나고 시공하고 준공 분양 이게 같이 지어지는데 원래 토지 담보로 건축 허가 시공
토지 건물 담보로 준공 분양 이렇게 이뤄지죠. 물론 이 돈은 건설사 돈이 아니에요. 거의 은행 돈이거나 여러분들이 청약할 때 내는 돈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특히 건설사만 그런 아주 못된 악행. 차라리 건설 능력이 없으면 아예 그냥 부도나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아니면 해외로 좀 빠지든가. 보시면 브릿지론에서 지금 시금융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브릿지론 해가지고 토지 매입한 다음에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토지 매입까지도 여기 브릿지론으로 해요. 그 다음에 본 PF 이제 넘어가는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스톱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넘어갔다 치더라도 지금 P2B 대출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이게 또 자금난에 허덕여서 또 중단되는 사례가 본격적 착공하는 사례가 착공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지죠. 여기 뒷부분에 뭐 담보대출, 금융권 대출 이거는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상황이라. 지금 첫 단계 브릿지론 단계하고 본 PF 두 번째 단계가 이게 어려운 거죠. 여기에서 지금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기 돈이 없이 남의 돈으로, 그것도 초고금리로 그렇게 분양가를 높게 때림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은행권 대출로, 이건 건설사만 엮을게 못돼요. 아주 은행이 아주 도둑 XX예요. 쟤들이야 돈 많이 먹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완전 금밭 아닙니까? 건설사 하나 꽉 잡으면, 브릿지론 하나 잡으면 엄청나게 돈 굴러오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최저, 부동산 PF 대출 변화 추이 보시면 전세가율이 지금 계속 내려가지고 23년이 최저죠. 자, 다행히 이게 전세가율 최저가 올 1월에서 6월 사이일 거예요. 집값은 지금 소폭 빠지고 있지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세가가 더 떨어질까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업건별 부동산 PF 대출 잔액 변화 추이. 지금 은행 20년부터 23년까지 있는데 26%가 43%로 와. 증권 5.2가 5.5. 지금 대출 잔액인데 이 규모에 비해서 증권사는 많아요. 그리고 연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증권사는 지금 아주 심각해요. 자, 보험은 금액이 많아요. 36인데 43.7. 은행하고 맞먹죠. 보험이 훨씬 더 불안전한 회사인데. 저축은행, 자, 6.9. 지금 거의 23년 6월 달에는 10%까지 잔액이 늘어났고, 여신 전문 26. 그래서 여신 전문 상당히 위험해요. 뭐 캐피탈, 카드. 여기 보면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4.1에서 4.8까지 급증했죠. 92.5가 133.5로 크게 증가했어요. 자, 이번에 100대1 경쟁률도 지금도 줍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동대문, 강동, 동작구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곳들이 줍줍. 자, 차주별 연체 채권 잔액 YOY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쭉 어떻습니까? 0에서 급증하는 거 보세요. 자영업자가 제일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위험하죠. 가계신용. 아무튼 자영업자, 주택담보, 가계신용. 이렇게 주로 개인들이 위험합니다. 태형건설 2만 가구 술렁, 용인 마크테시앙, 그 다음에 신진지역 역세권, 서초동의 백암빌딩, 경북 경주의 신경주 역세권 개발, 대구 신천동의 공동주택 개발.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경기 용인의 드마크대시장, 경기 의왕의 센트라인대시장, 구미 그랑프레대시장 1단지, 전북 익산의 부송대시장, 경남 창원 북면 감계 2지구.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만 있겠어요. 지금 2만 가구, 태형건설에서 지금 짓고 있는 2만 가구가 이거 부도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결국 PF가 펑 하고 터진 상황인데 좀 잘 마무리돼서 다시 굳건한 건설 강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PF발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경제불안과 금융불안의 화약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1, 2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